아동 보호 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기획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보호 대상자였던 아동이나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립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채 사회에 던져진다는 점 외에도 다양합니다. 특히 안타까운 건 성장기에 겪은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기고 끝도 없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인권단체에 접수된 상담 기록입니다. 지금은 20대가 된 이 청년. 광주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지내던 중학교 2학년 때 외부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청년은 사건 이후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충동이 들기 시작했다고 회상합니다. 경찰 신고와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됐지만 트라우마는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충동은 실제 자해로 이어졌습니다. 이 청년은 중고등학교 내내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은 정신과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나중에는 스스로 정신병원을 들어가요. 지난달 광주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던 20대도 평소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살 때 거실에 있었대요. 그 충격? 뭐 이런 것 저런 것이 이제 완전히 계속 평생의 트라우마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빈곤과 범죄 피해 같은 경험들은 우울증이나 ADHD 등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보호 아동일수록 섬세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도에 따라 미래를 설계하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엔 비극적 선택이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을 줄이려면 정확한 실태와 더불어서 치료 환경이 잘 갖추어졌는지, 적절한 치료법들이 동원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ADHD 진단을 받은 양육시설 아동 10명 중 9명꼴로 약물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체 아동에 비해 높은 비율입니다. 일반 가정에서와 달리 운동치료와 놀이치료, 미술치료와 같은 다른 선택지는 잘 시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울증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다른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도 면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양육시설 아이들이기 때문에 뭔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아닐지, 일반 아이들과 너무 많은 정신치료나 이런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떤 치료나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은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트라우마의 여파가 무한정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금도 어디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